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의 천채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건축물의 그 설계나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물의 높이인데요. 이 높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층수를 세는 개념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표면으로부터 실제 높이를 산정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서 높이 산정의 기준에 대해서 정의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정보를 한번 보실 텐데요. 건축법 제84조 면적 높이 층수의 산정에서 건축물의 대지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대통령령이죠. 보시면은 1항 5호에 건축물의 높이라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그 용어의 정의는 간략하게 보면 이래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이 이제 지표면으로부터 상단까지 높이로 하는데, 여기에서 건축물은 1층 전체가 필로티일 경우에는 법 60조, 61조 2항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구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60조와 건축법 60조와 61조 2항을 보시면은 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보시면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61조 2항이었죠. 61조 2항을 보시면은 61조 1항은 61조 보시면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들 이제 정부 일조권과 채광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데, 1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1조에 대한 내용인데, 정부 일조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항을 보시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거 2항이죠. 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채광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은 이제 내용이 채광과 인동거리 두 가지입니다. 61조 2항 1호를 보시면은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을 두는 경우, 요게 이제 채광 방향 이격이라고 하는 거고, 2호를 보시면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인데, 요거는 인동거리죠. 그래서 1층 전체가 필로티일 경우에는 61조 2항, 60조 요거를 적용을 필로티 부분은 층고에서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이 제한을 할 때. 그리고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하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 밑에서 한 번 더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마 높이가 있는데,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 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 상단까지의 높이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 높이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상층이 있으면 이렇게 바닥 셀이 있고 셀이 있으면 여기에 주거 같은 경우에는 방통이라고 해서 어, 온수 파이프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겠죠. 부분이 있고, 천정 쪽에는 반자가 있을 거예요. 요 반자가 있는데, 보시면 유효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자 높이는. 그래서 요 반자 높이는 보통 아파트는 뭐 2.3, 뭐 2.4 요즘은 이렇게까지 되니까 요 유효 높이를 반자 높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를 한다. 층고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골조가 있으면 골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감은 다 치우고, 마감에 그 차치하고, 마감은 다 차치하고, 골조하고 골조의 높이를 이제 층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수를 보시면은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물이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 다가 있는데,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하층이나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탑은 층수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승강기 탑이 있고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 면적의 8분의 1.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 15조 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냐면 건축물이 요 코어 면적이 이 전체 바닥 면적의 8분의 1 이상 넘어가게 되면 높이 산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8분의 1 이하 같은 경우에는 높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공동주택 중에서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로 적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동주택의 그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바닥 면적이 수평 토양 면적이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완화해서 봐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 2조이랑 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의 지표면으로 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산정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이건 나중에 한번 다른 그 컨텐츠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건축물의 높이의 예외 사항들에 대해서 우선 기본 정의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정의는 건축물의 상단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측정한 값을 건축물의 높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에는 어, 필로티는 층고에서 제외한다 라고 높이에서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 60조하고 61조 2항 적용 시 이제 제외를 하는 건데 60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를 인면으로 본다 그러면 건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어, 가로급별 최고 높이 기준선이 있어요. 이 부분이 최고 높이 기준선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1층에 필로티를 준다라고 하면 이 필로티 높이만큼 가로급별 최고 높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 도로라든지 그 인도에서 건축물을 바라봤을 때, 그 도로망에서 봤을 때 그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로급별 최고 높이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방감을 위쪽에서 이제 개방감을 주는데 만약에 밑에서 개방감을 좀 더 준다라고 한다면 위는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 60조 같은 경우에 한 개층 1층을 필로티로 한다라고 하면 위쪽에서 그 높이만큼 가로급별 최고 높이의 어, 그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서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개방감을 위쪽에 주느냐 아래쪽을 주느냐 그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1조 2항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2항 적용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인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높이만큼 이격을 하거나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이격을 하거나 대부분 그렇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만약에 1층에 필로티가 있다라고 한다면 필로티는 사람이 거주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주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이 1층 이상 2층에서부터 법을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북 1조권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인접한 세대에 1조권을 확보해 주는 게 정북 1조권의 근본적인 취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채광이나 인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 건물 안에 사는 사람이 이제 바깥으로 봤을 때의 주거 환경을 그 채광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시거리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에 있는 부분들은 더 많이 이격을 하는 거고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더 적게 이격을 하는 거고 근데 1층에 필로티면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 안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1층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2층에서부터 법을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광이나 정부길조권, 인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컨텐츠 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고 글로도 제가 잘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거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도로 기준 산정 방법인데 원칙은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의 산정이라고 되어 있고 전면도로의 중심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대지가 이렇게 있고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으면 도로의 중심, 도로가 이렇게 생겼죠, 보통. 이렇게 중간에 올라가 있죠, 우수 때문에.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높이를 산정한다라는 거고 전면 도로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접한 구간의 도로 높이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면으로 봤을 때 우리 대지가 있고 도로가 앞쪽에 있으면 이 부분 접하고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중평균한 높이가 도로의 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지가 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고저차의 2분의 1만큼 올린 위치를 도로면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도로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고 도로가 있으면 대지가 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고저차의 2분의 1만큼 올린 부분을 도로의 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로급별 최고 높이를 만약에 지정을 한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밑에 있는 도로면에서부터 재는 게 아니고 2분의 1 이상 올라온 이 부분에서부터의 높이를 우리는 이제 높이 제한을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도로의 그 높이는 2분의 1 이상 보는 방법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요렇게 보는데 정북일 조건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인동이라든지 뭐 이런 세부적인 법령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를 높이에서 보는 가중 평균에서 보느냐 아니면은 아래쪽에서 보느냐 내 대지가 더 도로보다 높을 때 더 낮을 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건축물이. 그럴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법령을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가로구별 최고 높이도 만약에 내 대지가 도로보다 더 낮다 그러면은 2분의 1을 하는 게 아니고 낮은 대지에서부터 가로구별 최고 높이까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문구를 조금씩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접대지 기준 산정 있는데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의 고조 차이가 있으면 이 부분을 이제 평균 수평면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평균 지표면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예외적으로 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은 경우 내 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자기 대지면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내 땅일 경우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땅이 여기다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동주택 복합 건축물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가 있고 이 부분이 상업시설이고 이 부분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인동거리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준선이 이 부분이 되는 상업시설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어, 높이에 대한 행위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 부속물의 산정인데 해당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부속물,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의 수평 면적은 수평 토양 면적 합계의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 또 6분의 1 이하, 공동주택 8호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전체 다 높이에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15m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에 산입을 합니다. 그래서 계단탑이 만약에 20m다, 뭐 물탱크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20m다라고 하면은 12m를 제외하고 나머지 8m에 대한 부분만 높이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2m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물탱크 같은 경우에 높이가 좀 필요로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파트가 있으면은 계단탑이 이렇게 있고 이 위에 커다랗게 이제 물탱크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런 경우가 잘 없죠. 밑에서 펌프로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은 지붕 장식, 굴뚝, 방화벽, 옥상, 돌출부 등 난간벽, 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 공간이 있는 경우, 장애인용 승강탑 10m 이하일 경우에도 높이 산정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어, 요거는 난간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라펫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 위에 난간이 설치가 되는데 이 난간이 이제 2분의 1 이상 개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높이로 산정을 안 해요. 하지만 파라펫까지는 높이를 산정을 하겠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2분의 1 이상 오픈되어 있으면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북일 조건을 보더라도 난간을 2분의 1 이상 오픈되어 있는 난간이면 정북일 조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마 높이는 지표면에서 지붕틀 또는 이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기둥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자 높이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방의 바닥면에서부터 반자 천장까지 높이를 하는 거고 한 방에서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각 부분의 면적에 따른 가중 평균으로 산정한다. 층고는 바닥면의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로 산정을 하고 층고가 부분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면적 가중 평균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층수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의 높이는 4m마다 높이 4m마다 한 개 층으로 산정을 하고 부분별로 층수가 다를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고요. 지하층의 지표면은 가층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의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을 해당 층의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약을 좀 해 봤고요. 마무리를 하면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는 단순히 이제 외형상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전면 도로의 높이나 인접대지 고저차, 옥탑 같은 부속물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세심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높이는 건축물의 그 볼륨을 처음에 잡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도로 사선 제한, 그러니까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종류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사선 제한이라는 게 있었고 도로 사선 제한,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 지금은 폐지가 돼서 없어졌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그때 당시 예전에도 있었어요. 일부 지역에만 적용을 했었는데 가로구역별 최고 제한이 있었고 정복 일조권이 있습니다. 정복 일조권은 주거 지역, 예, 일반 주거 지역이나 전용 주거 지역에만 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채광은 채광 방향 이격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동거리 이것도 공동주택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뭐 이거 이외에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법령에 따라서 높이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군사 시설이 가까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문화재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건축 법령에서는 요 정도가 닿다. 사선 제한은 사라져서 없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정부 길조권, 채광, 인동거리가 이제 건축법에 나와 있는 높이에 대한 행위 제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말고 개별 법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군사시설이나 아니면 공항이나 문화재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업 초기에 건축물의 볼륨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그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 일반 건축물은 어 많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게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개별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도건축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